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주차장. 검은색 제네시스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50대 운전기사 김철수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60대 초반의 박영진 이사장이 서 있었고 그의 구두 한 짝이 김철수의 무릎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 기사, 어제 차 안에서 담배 냄새 났어. 내가 몇 번을 말했나? 차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사장님,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직접 냄새 맡았는데. 김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박영진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22년이나 일했으면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구두나 제대로 닦아.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약을 꺼내 박영진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그의 무릎은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12월 추위에 그의 손은 곧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뒤편에서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19살 김민준, 김철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달려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박영진이 비웃듯 내려다봤습니다. 오, 김 기사 아들? 응급실 봉사활동 하는구나. 제가 대신 닦을게요. 아버지는 일어나세요. 김철수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는 얼른 가서 공부해라. 수능 일주일 남았잖아. 하지만 아버지. 가.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건물 모퉁이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는 계속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구두 위에 흘렀습니다. 구두에 눈물 떨어뜨리면 어떡해. 다시 닦아. 죄송합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서울대 의대 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릎 꿇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능 시험장. 민준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문제집을 주워서 공부했습니다. 박영진 이사장 집에서 버린 문제집들. 박준호가 한두 문제 풀다가 던진 그 문제집들을 민준은 주워 모았습니다. 형광펜 자국, 답안 표시, 오답 정리까지 전부 정리된 고급 자료였습니다. 한 달 후, 수능 발표일 아침, 박영진은 이사장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부인 최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붙었겠지. 우리가 3억이나 과외비 쓴 건데. 당연하지. 우리 집안은 3대째 서울대 의대 아닌가. 바로 그때 박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저 예비 1번이에요. 뭐, 그럼 누가 수석으로 붙었는데? 그게 김민준이요. 김 기사 아들요. 순간 이사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시간 후, 병원 로비는 술렁였습니다. 김 기사님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 수석이래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30분 후, 김철수는 이사장실에 섰습니다. 박영진과 최명숙 부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김 기사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서울대 의대로 이 병원을 경영해왔어요. 우리한테 서울대 의대는 가문의 정체성이에요. 박영진이 책상 서랍을 열고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김철수 앞에 던지듯 밀어냈습니다. 20억이야. 자네 아들 입학 포기만 시켜주면 이 돈 다 주겠네. 20억. 김철수가 22년간 모은 돈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김 기사, 생각해봐. 자네 월급이 250만 원이지? 20억이면 자네가 66년을 더 일해야 버는 돈이야. 최명숙이 덧붙였습니다. 예비 1번이잖아요. 기사님 아드님만 포기하면 우리 준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철수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 줘. 그리고 김 기사, 이거 거절하면 자네 여기서 22년 일했지. 솔직히 50이 넘은 나이에 이만한 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걸? 그날 밤 김철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격 축하 파티라며 아내 박순자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상. 3,000원짜리 소주 한 병과 치킨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왜 안 드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그저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구나. 사흘 후 박영진이 다시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김 기사, 생각 정리됐나? 김철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박영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자네 아들 합격 취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지? 예를 들면 면접 점수 재채점 요청이라든가. 김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네 아들 면접 점수 89점이더군. 재채점하면 몇 점 깎을 수 있어. 어때? 20억 받고 조용히 포기할래? 아니면 법적 시비 붙어서 아들 고생시킬래? 협박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이틀 안에 답 안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자네 아들이 합격한다고 해도 무사히 졸업하지 못할 거야. 또 졸업한다고 해도 자네 아들은 어느 병원에서도 일할 수 없도록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그날 저녁, 김철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한테 물어봅시다. 그 아이 인생인데 그 아이가 정해야죠. 다음 날 저녁,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주차장에서 무릎 꿇고 구두를 닦던 아버지.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처럼 피가 날 정도로. 아버지, 일주일 전 새벽에 아버지께서 무릎 꿇고 구두 닦으시는 거 봤어요. 제가 닦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서 공부해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그런 굴욕 안 당하길 바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이상 무릎 꿇는 일 없게 만들려고요. 민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박준호는 3억짜리 과외 받으면서 놀기만 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버린 문제집으로 공부했고요. 근데 제가 이겼어요.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억 받고 포기하면 그건 결국 아버지한테 또다시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민준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 20억으로 아버지는 66년을 일하셔야 한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평생 의사하면서 200억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구부린 자존심은 영원히 못 펴요. 김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자식 자존심 지켜주려고 무릎 꿇으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아들인 게 저는 제일 자랑스러워요. 그러니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그날 밤, 김철수 부부는 아들을 꽉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박영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정정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입학할 겁니다. 박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후회할 거야.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날부터 김철수에게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량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새벽 4시 출근, 밤 12시 퇴근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철수는 이사장실 밖 복도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이사장실 문틈으로 박영진과 낯선 남자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박 이사장님, 서울대 입학처 이 과장이 제 대학 선배입니다. 10억이면 됩니다. 면접 점수 조작이 가능하단 말인가? 가능합니다. 김민준 학생 면접 점수 89점에서 75점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탈락이고 준호 학생이 들어가는 거죠. 김철수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좋아. 10억 준비하지. 그리고 김 기사, 저 인간도 처리해야 해. 택시조합 이사장한테 말해서 김 기사 업계 전체에서 블랙리스트 올려버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장학금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폭로하면 아들한테 더 큰 보복이 가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 기사님, 저 박지은입니다. 이사장님 막내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옆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 몰래요. 박지은, 박영진의 막내딸. 25살의 그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박지은이 김철수를 보자 일어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박지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기사님,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아요. 어젯밤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서류를 봤어요. 박지은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건 입학처 이 과장한테 10억 보내는 송금 계획서예요. 이건 택시조합 이사장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고요. 김철수 운전기사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부탁이라고 적혀 있어요. 박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 돈으로 3억 넘게 들여서 의대 들어갔어요. 제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공부는 안 하고 강남 클럽에서 놀기만 했어요. 수능 한 달 전까지도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안 되니까 부모님이 뒷돈 쓰는 거예요. 박지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저는 지난주에 민준 씨 봤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봉사활동하는 모습. 환자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던지. 그 모습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박지은이 서류들을 김철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기사님, 이거 언론에 제보하세요. 저도 익명으로 먼저 제보할게요. 이번만큼은 진짜 실력으로 이긴 민준 씨가 들어가야 해요.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가족인데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부모님이랑 연근을 가고 그래도 제 양심은 지킬 거예요. 그날 저녁 김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폭로해요. 저는 떳떳해요. 이틀 후 주요 언론사에 폭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대형 병원 이사장, 아들 의대 입학 위해 10억 뇌물 시도. 기사가 터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박영진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했지만 김철수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입학처 이 과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박영진도 뇌물 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준호의 입시 자격은 영구 박탈되었고 향후 5년간 대입 응시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박영진을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 와중에 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택시조합 이사장이 오히려 김철수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김 기사님, 부정한 제안 거절하시고 소신을 택하신 분입니다. 우리 조합에서 꼭 모시고 싶습니다. 관리직으로 모시겠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편 민주는 전국적인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장학금을 제안했고 서울대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민준아, 넌 이제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된다. 아버지, 20억 거절하길 정말 잘했죠? 그래, 아들, 우리 당당하게 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박지은 선배님이랑 스터디 모임하고 있어요. 선배님이 의대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환자 대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철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이 의대 4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민준은 부모님 앞에 박지은을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사귀고 있어요. 박지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친부모님이 저지른 잘못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좋은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김철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한편 박영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은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준호는 5년간 입시 금지 처분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심장외과 병동. 흰 가운을 입은 김민준 교수가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최연소 교수가 된 그는 심장외과 분야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소득층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복도 건너편 소아과 병동에서는 박지은 교수가 어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 부부는 김철수 부부를 모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65이 된 김철수는 택시조합 부이사장으로 일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내일 발표가 있어요. 민준과 결혼한 박지은은 이제 시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모은 돈 30억으로 무료 진료센터를 만들었어요. 내일 개소식이에요. 30억? 네. 10년 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안했던 20억보다 많은 돈이에요. 박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10년 동안 명품 하나 안 사고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모았어요.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요. 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10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20억 앞에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근데 저한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자존감 없이 살았을 거예요. 박지은이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친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유산은 없어요. 하지만 두 분께 물려받은 게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법, 당당하게 사는 법,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게 저한테는 200억보다 소중한 유산이에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 무료진료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의료센터 돈보다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바칩니다. 김민준, 박지은 기증. 김철수는 그 현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2년 전 운전기사로 첫 출근하던 날, 그는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무릎 꿇는 일 없게 하겠다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곳, 지방의 작은 병원. 박준호는 40살이 되어서야 지방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김민준 교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김민준 교수, 30억 기부에 무료 진료센터 개소. 박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20억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거절했고 10년 후 30억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박영진은 작은 동네 의원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딸 박지은 교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아과 박지은 교수, 아프리카 의료 봉사 10년째, 올해의 의사상 수상. 박영진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딸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그리고 마음이 부유한 부자. 김철수는 평생 가난했지만 아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었습니다. 정직, 자존감, 그리고 당당함. 그것은 100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지금도 서울대병원 정직의료센터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새벽, 무릎 꿇고 구두를 닦던 아버지를 본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20억이 아니라 자존심으로.